동서고속철도 종착역인 속초 역사의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천년축제 강릉단오제가 오늘 8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부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행사장도 늘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각해 농가들이 밭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급수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떨어져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 교체는 늦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민족 전통 민속 축제의 원형을 간직한 강릉 단오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축제 장소를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상품물에 머리를 감는 아이들, 틀로 모양을 내는 수리취떡도 만들어 봅니다. 어른들은 신주미로 정성스럽게 빚은 신주를 한 잔씩 마셔보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단오장 내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떡 하나 하고 막걸리. 단오 때가 돌아오면 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축제 2019 강릉 단오제 본격적인 막이 올라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14개 분야 72개 프로그램과 12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단오제는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데 고심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부터는 기존 남대천 일원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이곳 월화거리 등 강릉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KTX 이용객을 위해 강릉역에서 단오장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청소년 참여를 늘리기 위해 e스포츠 게임 대회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요. 기획에서부터 실제 행동까지 참여를 하고 또 공간도 월화거리라든가 단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 분위기를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단오제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는 5일 영신행차와 신통대기 길놀이가 열리고 6일부터는 단오재단에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1967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는 고대 부족 국가의 강릉 단오제의 시작과 함께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국사성황제가 열리고 있는 대관령 국사성황당입니다. 단오제 행사 나흘째를 맞아 수많은 인파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강릉 남대천변 단오장입니다. 정상군 인근면 대감이 있는데요. 아주 단오 기경호에 아주 비용은 좋고요.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과 맞물려 동서고속철도의 종착지인 속초 역사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속초시가 최적지를 찾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역사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역사 예정 지역이 고시된 이후 동해 북부선 연결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고가다리 형태로 철도가 건설될 경우 노학동, 소야벌 일대를 중심으로 속초시가 양분된다는 겁니다. 김철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속초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 위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하나를 할 것인지, 둘을 할 것인지, 또 지하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동해 북부선과 연계해 야적장 확보 등 최적의 속초 역사 위치를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현재 계획된 철도 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두 개 철도가 만나는 곳으로 역사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 이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되고 역사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 여론이 분열돼서 대립하는 현상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속초시는 오는 10일까지 시청 부서별로 역사 위치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지역 주민 전체로 의견 수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공론화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속초 역사 위치에 대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 신기지역 주민들이 석회석 광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쌍용양회 신기광산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 분진 공해가 심하고 식수오염과 주택 피해까지 입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최근엔 발파 진동으로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광산 개발을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 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금액이 5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난달 31일까지 모금한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은 556억 1,400만 원이며 최종 집계를 마치면 모금액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성금 100억여 원은 이미 주택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세대에 전달됐으며 나머지 성금은 지자체와 모금단체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봄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밭작물이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5월 강수량이 영동 지역 5.1mm, 영서 지역은 16.3mm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급수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가뭄을 해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창 꽃이 올라오고 씨알이 굵어져야 할 감자밭. 하지만 줄기는 축 처져 생기를 잃었고 잎은 돌돌 말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기도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파종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난 무밭입니다. 보통 사나흘이 지나면 떡잎이 올라와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하천이 말라붙고 땅에 물기가 없어지다 보니 파종 시기를 놓친 곳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밭작업을 기계가 해도 그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먼지만 날리고 그러면 물이 가감하면은 물을 뿌리고 이제 고량을 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어서 지난 2달간 평창에 내린 비의 양은 70mm가 채 되지 않아 작년과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5월 강우량이 관측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막 성장하는 밭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강수 구름대가 주로 우리나라 북쪽과 제주도 남쪽 먼 바다로 통과하면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주부터 가뭄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등을 농가에 지원하지만 신청 농가의 3분의 1가량만 지원할 예정이라 대다수 농민들의 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학교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됐지만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오래돼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CCTV 교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화질이 개선되더라도 설치 대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교 CCTV 실태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보안실에 들어가 잘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집니다. 40만 화소로 10여 년 전에 설치된 뒤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에 설치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의 움직임과 옷 색깔까지 자세히 보입니다. 하지만 100만 이상 고화소 CCTV가 설치된 비율은 강원 지역의 경우 64%에 불과합니다.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강원도 교육청은 추경 예산 35억 원을 들여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CCTV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주고 금년도에 이제 좀 200만 화소 미만은 좀 다 교체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의 질은 개선되겠지만 CCTV 설치 대수가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끼리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놀이터입니다. 이런 곳에는 아직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논란이 일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미끄럼틀 타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런 쪽에 있어서 학교 폭력으로 좀 비화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학교 재정상 설치할 형편이 안 돼서. 현재 CCTV 설치는 학교 건물 배치나 학생 수 등에 따른 지침이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CCTV를 고화소로 바꾼 뒤 양적인 수요도 파악해 CCTV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도내 산불 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61건으로 지난해의 2배가량으로 늘었고 피해 면적은 2,875헥타르로 전년 633헥타르의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물개가 양양 앞바다에서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양양 수산항 앞바다에서 물개 한 마리가 관측된 데 이어 어제 38선 휴게소 인근 갯바위에서 쉬고 있는 물개가 운항 중인 요트에서 포착됐습니다. 물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로 늦가을에 동해와 남해까지 왔다가 초봄에 다시 사할린 근처 북쪽 바다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속초에서도 치러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올해 제2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권역에 속초를 추가해 속초 해랑중학교와 속초중학교, 설온중학교 등 도내 4개 권역 23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 양양, 인제군에서는 지방공무원 168명 선발에 1,119명이 접수해 속초시 8.5대 1, 양양군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일부가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15개 협력업체 가운데 조경, 세탁 등을 맡고 있는 한 업체가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는 서명을 강원랜드에 제출했고 다른 3개 업체는 자회사 전환을 희망한다는 서명을 직원들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와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태백 부영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따르면 지난 3월 태백시에 1236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착공계를 제출한 뒤 부지 정리 작업을 거쳐 이달부터 기초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 3월 완공 예정인 부영 임대아파트는 태백에서 가장 높은 29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강릉 석회석 광산 복구 지역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의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 복구 지역에 지난해 처음 개병풍과 날개 하늘나리를 심은 데 이어 2021년까지 분홍장구채와 백부자 등 멸종위기 식물을 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